생각지도로 정리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액체 표면에서 액체가 떨어져 나가서 기체로 바뀌는 현상인 증발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기체 입자가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퍼져나가는 현상인 확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 또한 기체 입자가 스스로 운동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기체 입자가 용기의 병변에 충돌하면서 생기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체의 압력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확인해 두셔야 되겠고요.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조건 꼭 기억해 두셨어야 됐고요.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보일이라는 사람이 밝혀냈다고 해서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자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압력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피가 커진다. 비례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샤를이라는 과학자가 밝혀냈다고 해서 샤를의 법칙이라고 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지요. 입자의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자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아니죠. 입자는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입자는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인다? 맞는 말이죠. 이것에 대한 증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증발하고 확산이 있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었죠. 입자가 운동할 때 입자의 크기는 변한다? 갑자기 산소 입자가 이산화탄소 입자로 변하나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입자의 크기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발과 기체의 확산은 입자의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바로 알 수 있었던 내용이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액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딱 보니까 액체 표면에 있던 게 기체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발하는 현상이다? 맞는 말이죠. 액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내부에서 기체로 날아가려면요, 증발이 아니라 끓음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증발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겠죠. 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죠. 액체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므로 아니겠고요. 젖은 빨래가 마르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증발하고 확산이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재가 작성한 일기의 일부이다. 밑줄 칠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현상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함께 장보러 시장을 가서 살 물건을 찾고 있는데 어디선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가 났다. 마침 배고팠던 나는 엄마의 손을 이끌고 냄새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냄새가 퍼져나갔다. 어떤 현상입니까? 그렇죠? 확산 현상인 거를 알 수가 있죠. 확산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걸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새벽에 풀잎에 맺힌 이슬은 해가 뜨면 사라진다. 이거는 증발에 대한 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속의 공기방울은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커진다. 외부의 압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 보일의 법칙이었죠. 염전에서 바닷물을 가두어 햇볕에 말리면 소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죠. 이 바닷물을 날려서 소금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증발입니다.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구공이 다시 펴진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바로 샤를의 법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요. 답이 5번이겠네요. 방 안에 향수병을 열어두면 방 전체 향수의 향기가 퍼져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확산에 대한 얘기 때문에 답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페트리 접시에 페노프탈레인 용액으로 적신성을 올려놓고 접시 가운데에 묽은 암모니아수 두세 방울을 떨어뜨린 뒤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페노프탈레인 용액으로 적심소문요. 묽은 암모니아 수가 있는 가까운 쪽부터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퍼지는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다 퍼져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매색의 변화는 모든 방향으로 일어난다? 맞는 말이죠. 확산의 대표적인 예였고요. 시간이 지나면 소매색은 붉게 변한다? 붉게 변하는 거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맞는 말입니다. 암모니아 기체 입자의 확산을 관찰할 수 있다. 그렇죠. 묽은 암모니아 수가 액체인 상태에서 기체로 날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페로포탈레인 용액의 색깔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기체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묽은 암모니아 수에서 먼 쪽으로부터 섬유색이 변한다? 아니죠. 먼 쪽이 아니라 가까운 쪽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기체 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꼭 고른 것은 자, 기체의 입자 운동 때문에 나타난다? 맞는 말이죠. 기체 입자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부딪힐 일이 없겠죠. 기체 압력은 한쪽 방향으로만 나타난다? 아니죠. 한쪽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기 안에 기체의 입자의 개수가 많아져도 기체 압력을 일정하다?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죠. 많아지면은 충돌 횟수가 늘어나겠죠. 충돌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기체의 압력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자, 기체 입자가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기체 압력은 높아진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겠네요. 자, 6번. 표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가 들어있는 밀폐 용기의 압력을 변화시킬 때 용기의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가 일정한데 압력을 변화시킨대요. 어떤 법칙입니까? 그렇죠. 보일의 법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보일의 법칙은 압력 곱하기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4 곱하기 30이 여기서는 120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곱하기 값도 다 120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몇 기압이 주어졌겠습니까? 그렇죠. x 곱하기 40이 12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x는 3기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2 곱하기 x가 12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x는 60ml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일기압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가 밀폐된 용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중요한 말 나왔죠. 온도를 일정하게 이기압으로 높였습니다. 입자 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보일의 법칙이죠.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을 높였어요. 그리고 밀폐되어 있으니까 입자의 개수는 동일해야 되겠죠. 여기선 입자 개수가 몇 개예요? 4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1기압에서 2기압으로 높였습니다. 우선은 부피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 2번은 틀린 말이고요. 자, 그러면 4개랑 2개예요. 그럼 2기압으로 높였는데 갑자기 입자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압력이 증가하면은 부피가 감소한다.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자, 보일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땅이 말라 땅바닥이 갈라진다. 그렇죠. 이거는 증발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가지고 간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공기의 압력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기체의 부피는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어떤 법칙이었습니까? 그렇죠. 보일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풍등이 달린 고체 연료에 불을 붙이면 하늘로 떠오른다. 풍등이 팽팽해지면서 하늘로 떠오릅니다. 이거는 샤를의 법칙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틀리고, 폭발본 단지견이 냄새로 가방 속에 폭발물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폭발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확산에 대한 내용이었죠. 냄새가 퍼져나가는 현상을 이용해서 폭발물 탐지견이 냄새를 맡는 거기 때문에 확산입니다. 액체 질소에 공기가 들어있는 풍선을 넣으면 풍선의 크기가 작아진다. 액체 질소는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입니다. 엄청나게 낮은 온도에 풍선을 집어넣으면요, 풍선 속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샤를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힘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오,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어떤 법칙입니까? 그렇죠. 샤를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샤를의 법칙에서는 압력이 일정합니다. A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한번 문제 풀어볼 텐데요. 기체의 부피는 A에서 가장 작다. A, B, C 중에서 A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B가 크고 그 다음에 C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Y축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가장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기체의 입자의 크기는 B에서 가장 작다. 온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갑자기 산소 기체가 이산화탄소 기체로 바뀌거나 헬륨 기체로 바뀌나요? 그러진 않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 기체 입자의 운동은 C에서 가장 활발하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C에서 지금 가장 온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부피는 작아진다? 아니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체의 부피는 커지고 비례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입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25도시에서 어떤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운동 입자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중요한 말이 들어갔어요. 압력이 일정할 때 50도시로 높였대요. 부피와 입자 운동을 설명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부피 변화를 먼저 보면요. 온도를 높였습니다. 온도를 증가시키면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틀린 말이고요. 입자의 개수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자 개수는 변화 없어요. 밀폐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은 입자 운동 속도가 올라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발해지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림과 같이 감압 용기의 뚜껑을 닫고 감압 장치에 펌프를 작동시키면 감압 용기의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을 기체 입자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또한 감압 용기의 뚜껑을 쉽게 여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압 용기 안에 들어있던 공기의 일부를 빼냅니다. 이렇게 밖으로 펌프를 이용해서 빼내게 되고요. 그러면은 내부에 있는 공기 입자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부의 기체의 압력은 줄어들게 되겠죠. 외부의 압력은 큰데 내부의 압력이 작다 보니까 뚜껑이 열기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기 위해서는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기를 다시 집어넣어서요, 내부의 압력을 높여줘서 외부의 압력과 같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뚜껑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요약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스탠드를 고정된 피펫의 끝에 액체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이렇게 액체방울 한 방울 때문에 실험에 엄청난 오차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방울을 꼭 떨어뜨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입으로 불지 않고 피펫의 끝에 있는 액체를 빼내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손 같은 걸로요. 그 피펫의 끝을 막아 놓은 상태에서요. 나머지 손으로 감싸 쥐게 되면요. 피펫의 안에 있는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팽창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한 방울도 이렇게 쓱 밀어내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